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단어 바로 불출마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현실 정치에 실망해서 또 누군가는 인적 쇄신을 위한 희생을 명분 삼아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불출마에 담긴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죠.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일종의 반전이었고 또 파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가장 야심찬 혁신안이 바로 6호 혁신안.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하고 윤핵관들의 총선 불출마를 비롯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이 안이 알려졌을 때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뭐 대규모 지역구 행사까지 개최를 하면서 세과시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저항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이 혁신안인데 이게 결국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결국 혁신위도 이번에 실패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장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극적으로 혁신안이 좀 되살아난 그런 그 격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좀 이제 혁신을 제대로 좀 하려나 보다. 첫 단추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감이 다시 또 고조되는 그런 또 효과도 좀 있었던 거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역시 관심을 좀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은 이제 사퇴했어요. 그런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또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표직은 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가능성을 계속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뭐 대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 정치하는 데는 역시 그래도 의원직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점을 일단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표직 유지하는 대신에 불출마를 공고를 했는데 김 대표가 그 역선택을 해서 뭐 좀 논란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정확한 진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뭐 대표직을 던지고 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불출마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외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은 데 이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혁신 진정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이 대목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했던 사람이 하태경 의원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또 뭐라 그랬냐면 김 대표에게 울산 지역구 출마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가 막 사퇴 요구해서 미안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논리가 있더라고요. 총선에서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이죠. 그 선거를 이끌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용 가치나 활용 가치도 있고 거기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보건대는 건 좀 자기 공천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네, 저희 추측입니다. 이처럼 그 여당에서 당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이 사퇴 혹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은 야당에선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은 후진 정치 구조에 한계 느꼈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 공약 지켜달라. 이게 이제 명분이었는데요. 이게 네. 지도부의 압박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 초선 홍성국 의원이 이제 13일 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중에서 이제 세 번째고 민주당 전체로 보면 지금 이 불출마 선언이 5번째인 상황이고요. 네. 6선의 박병석, 4선의 우상호, 초선 오영환, 초선 강민정. 그런데 이분들 다 공통점이
비명계라는 거예요. 아. 각자 이유는 좀 달리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항명 성격을 지닌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비명 쪽 공천 가능성도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고려를 하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 못 받을 바에는 뭔가 이런 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향후 정치 활로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비명계 혁신 모임 그 원칙과 상식 최근에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인적 쇄신의 선빵을 여당에 뺏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 좀 해라 이렇게 그런 요구를 요구를 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서 제3자가 용퇴해라, 희생해라, 불출마해라 이런 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이 그 알토란 같은 지역구를 한순간에 던지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수년 동안 또는 뭐 20년씩 자식처럼 돌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참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들이 그 지역구를 일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리고 또 좀 이제 정치 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좀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네. 뭐 불출마 사유를 보게 되면 뭐 사회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국회의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뭐 실제로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더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개인적 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또 선당 후사 정신 이런 걸 내세우면서 당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이건 주류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장제원 의원 경우처럼. 네. 또 그 반면에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어차피 공천받기 어렵다면 차라리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음번 기회 또는 뭐 이제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출마 이런 기회를 이제 노리려는 그런 경우까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정말로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래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 경우 이제 선당후사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뭐 이런 거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예요. 그럼 장제원 의원 경우를 가지고 한번 그 어떤 사례인지 한번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장 의원은 이미 그 본인 언급을 통해서 복선을 쫙 깔아놨습니다. 지난 12일 출마 기자회견 갖기 전날 그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쭉 적었는데요.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니다.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 영원히 멈출 생각이었으면 보통 이제 정계 은퇴를 하죠. 근데 정계 은퇴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른 기회를 좀 엿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됐건 뭐 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맙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들리는 시나리오가 내년 총선 끝나고 뭐 장관직 거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본인은 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설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제 선거법 공약을 지켜달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의원이 불출마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 뭐 진정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당내 그 총선 전략과 연동돼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분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전제하에서 좀 차별성을 좀 딱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언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기득권 지키기고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고 비례위성 정당 창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불출마 선언 뭐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병립형 회기 문제 놓고 의원총회 연일 개최를 하고 있고 어제도 개최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병립형 회기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탄희 의원은 이제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가 그 이후에
불출마까지 선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 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또 결과가 좋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에 캠프 해단식 때 재도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이후에 출마했죠. 아시다시피 당대표 선출까지 되기도 했고 2017년 대선에 재출마해서 당선이 이제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총선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때 현역 한 25% 물갈이 하면서 이제 152석 과반 의석 확보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낳았던 그런 경우 있고.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됐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000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16대 국회 때 이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560 인사 용태론 주장하면서 17대 총선 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6년 지방선거 때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재선이 됐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장이고 유력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불출마 선언한 사례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건 개인적 사례를 들기보다 제가 이제 좀 집단적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2000년 이제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그때도 이제 뭐 20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 바람이 이제 불면서 그러니까 뭐 정권 내주고 이제 총선 치른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서 나름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여 명 이상 제 기억으로는 불출마 선언이 이제 연이어 이루어졌고 그때 현역 교체율이 무려 42.7%.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 숫자가 124명이었는데 53명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었음에도 103석 얻으면서 참패를 한 그런 게 있죠. 그때 뭐 참패 요인은 뭐 황교안 전 대표 뭐 리더십 부재 논란, 그다음에 네. 이제 당내 이 공천 갈등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문재인 정부 비교적 초기였기 때문에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뭐 어떤 국민적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이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오영환 의원 이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민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홍성국 의원도 학자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업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못한 이른바 생계형 국회의원들은 불출마 선언하기도 더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를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불출마 동기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하기 싫어 그만둔 경우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재기를 노리게 되는데 네. 근데 결국 재기에 실패하고 뭐 그냥 사실상 정기 은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해당하지 않나. 하지만 재도전 끝에 재기에서 성공한 사례도 물론 이제 적지 않고요. 뭐 이제 잠시 이제 의원직 떨어졌다가 뭐 다시 이제 재도전해서 당선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적은 아니지만 뭐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2014년 경기지사 3선 불출마 선언했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렇죠. 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제 불출마 선언들 한 의원들 개인의 득과 실 이게 뭐 천차만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개인적 비리 같은 것으로 이제 이 불출마 선언하는 경우는 좀 재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좀 연령이 좀 높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힘든데 나머지 뭐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낮고 또 전문성이 있고
또 이런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재기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좀 돕니다. 예전부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인생 끝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의 실패가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탄희 의원 험지 다음에 이제 불출마한 게 맞다고 이렇게 메모가 들어왔네요.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적 쇄신 통한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현역 의원대 불출마 선언이 뭐 1차적으로 도움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건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이 자리에 한 몇 주 전에 나온 홍석준 대구 출신 홍석준 네. 의원이 물갈이와 관련해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뭘 채워놔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판단 내릴 필요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 총선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물갈이 막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그래서 막 혁신 이미지를 막 주려고 했지만 뭐 결과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이 무조건 그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불출마해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퇴라는 게 있는데 비교적 네. 최근 의원의 사퇴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사례 들 수 있어요. 당시 여당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처리 반대하면서 한 국회의원서를 이런 네. 유명세를 탔는데 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 제기했던 이유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은 이제 현직을 유지하되 차기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의원직 네. 사퇴는 그냥 현직을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의원직 사퇴도 국회의장한테 사퇴서 제출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 거쳐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허락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직 사퇴 선언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까지 안 간 경우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이 부동산 이슈로 이제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는데 네. 결국 이제 그와 이제 유사한 문제로 이제 의혹이 이제 커진 그런 상태에서 깔끔하게 책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도모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출마해서 사퇴해서 더 강도가 생긴 정계 은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계 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네.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대통령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자서전을 보면 정계 은퇴와 정계 복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네. 본인도 그 부분이 그만큼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우리도 민주 정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복귀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누적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정계 은퇴해도 결국은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정도가 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흔치는 않았던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사례에 해당했던 부분이 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격하고도 전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도 안 놓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해명을 하시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5일 08시에 발효된